안녕하세요. 세무사무원 텍스 와드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대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지난 그 컨텐츠에서 제가 회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채무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 회사에 회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 파트를 하고 계시는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라이트에서 회계 콘텐츠 제작과 강의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순 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죠. 네. 그죠? 있죠. 네, 우리는 세무만 하지 않고 그리고 회계 쪽도 네. 같이 하는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같이 일을 했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코칭 클럽이라고 하는 거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계 쪽 그리고 저는 세무 쪽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회계 하시는 분들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무슨 맞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세무 사무실에 일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하냐, 그죠? 그런 그런 니즈들이 좀 많이 있어서 맞아요. 좀 궁금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항상 거래처에서도 회계팀이 그냥 해온 자료만 받아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제가 우리 회사의 매출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회계팀이 나한테 어떤 자료를 주는지가 되게 궁금했어가지고 우리가 이 롤플레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회계 담당하시고 저는 세무사 사무실 역할을 해서 제가 진한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내문을 보내고 그 안내문에 따라서 우리 진이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를 일단 하긴 했습니다. 네. 저희 24일까지 했죠. 네, 24일까지 엄청 열심히 했는데, 일단은 서로가 좀 하면서 느낀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전에 세무회계 컨텐츠를 촬영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하는 게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맞아요. 달랐었죠? 나는 재무제표가 숫자다라고 그렇지. 이야기했고, 회계는 돈이다. 우리가 한번 부가세 신고를 같이 해봤는데요. 자, 일단 저보다는 진이 느꼈던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회사는 이번 분기에 매출이 한 2,500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우리 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했던 회사가 거의 1,000억? 7억? 700억? 700억 정도 되는 회계팀에서 일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같이 아가아가한 중소기업에 이 부가세 신고를 해보니까 어떠셨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어떤 게 다르던가요? 일단 매출액은 부가세 신고를 하는 서류를 관리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 가 일단 제 결론이었고, 영세율인가 아닌가, 매출인가 매입이 아닌가에 대한 시점에 대한 관리가 좀 중점적이었다면, 문라이트가 분기의 매출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의 서류들이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매출 전표들이 제대로 끊겨 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까 우리 텍스마드리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아니라 제가 자꾸 자금의 눈으로 보고 있어서 그 간극을 없애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힘들었다.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처음에 자료를 받았던, 저는 진짜 거래처에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드렸거든요. 일부러 어떻게 그 자료를 읽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서 부가세 안내문 보내고 자료를 딱 받았는데, 정확하게 회계 하시던 분들이 우리한테 자료 보낼 때 보냈었던 딱 그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뭐냐면, 나는 일단 매출에 대한 그 합계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합계가 안 보여. 그죠? 합계를 보낼 생각을 안 하는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느꼈어요. 그래서 일단 매출 매입 따로따로 정리는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총 도대체 얼마가 합계가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진도 제가 봤었던 거래처의 그 경리 직원들처럼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계를 일단 놨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신고할 때 매출에 총 뭐가 매출이 있냐라는 거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죠? 매출이 중요한데, 일단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이 프로그램이 그 어떤 매출 계산서로 끊겼는지에 대한 내역으로 별개로 나오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항상 이렇게 취합돼 있는 자료만 보다가 여기서 내가 끌어와서 취합을 해서 합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사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해를 하기보다는 이게 올바르게 잘 들어가 있는지, 세금 계산서대로, 현금 영수증대로, 그다음에 매출 전표대로가 들어가 있는지에 너무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서 합계를 안 줬구나. 아. 그래서 이게 똑바로 돼 있는지에 너무 집중을 많이 그래서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줬어. 다 줬는데 내가 원하는 그래서 결론이 뭐야가 없었어. 답을 안 줬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제가 그 우리 세무 대리인들 하는 것처럼 홈택스 가서 그 매출부터 주고, 그리고 사실 이거를 그 안에 제가 진한테 안 넘긴 이제 매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 줬어요. 왜냐면 이걸 할 어떻게 것인가. 나한테 줄지가 궁금해서. 근데 딱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원래 이제 거래처에서 주면 이 자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서야 거래처에서 이런 자료가 있었어요? 하고 그게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매출을 같이 신고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거, 이제 크몽에서 파는 거하고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제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 제가 그 통장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냥 자기가 아는 것만 줬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이제 안 보는구나. 그러니까 회계팀에서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한 것만 주는 맞아요. 거야. 그지? 맞지?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진짜 좀 느꼈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회계 그 담당자 분들이 우리한테 자료 넘기면서 난 다 줬는데 왜 자꾸 빠졌냐고 왜 자꾸 없다고 얘기하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제가 이제 그 홈택스에 들어가서 부가세 그 합계표 그 통계 내용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처음 본 거죠. 처음 봤죠. 그죠? 그걸 아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 적이 그거를 없는 보통 거죠. 보기보다는 보통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서 이제 부가세 신고를 저희는 자체 기장이었어가지고 했었을 때는 합계표를 봤죠. 기간별 합계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서류가 제대로 있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더존을 썼었는데 더존에 있는 그 이제 실적이랑 매칭이 되는지 거기서 집중을 했었지, 마드레님 알려주신 그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또 하나가 오늘 보시는 분들은 홈택스에 나도 모르는 매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는 회계팀에서 꼭 저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걸 정리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잘 하실 수 있겠죠. 예. 네. 약간 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리회계 담당으로 계시면서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본인이 지금 회사에 어떤 매출이 있고, 그리고 이 매출은 과세가 어떤 부분이고 면세가 혹시 있으시면 면세가 어떤 부분인지 그런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제 말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거 진짜 중요해. 그걸 모르면 우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우리한테 잘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매입이 있으면 우리 회사는 매입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그럼 그 매입에 대한 발생의 그 증빙에 대한 기준은 홈택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게 깔끔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까지를 확인을 다 하고, 만약에 내가 거기서 더 내가 좀 알고 있으면 공제와 불공제 나눠주는 거, 이런 것까지는 정리를 해서 주시는 게 저는 담당자가 파트너에게 주는 서류로서의 완성도는 거기까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는 부가세 보낼 때 안내문을 보내잖아요. 그럼 안내문을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자료가 저는 안 왔거든요. 근데 그럼 그걸 진짜 받았을 때 그게 내가 부가세 신고 자료를 맞추는데 도움이 됐는지 하고, 이건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만약에 세무 대리인들한테 조금 부탁하고 싶은 거. 왜냐면 우리 이제 그 코칭 클럽에서 그 세무 사무실에 너무 힘들어하는 그 거래처 격리 직원분들이 많아서, 조금 그 자료를 챙겨주는 입장에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더라. 약간 그런 거가 있으면은 조금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격리 담당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지시에서 내가 그러면 우리 회사 매출이 어디까지 내가 보는 게 다 맞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어떻게 매출에 대한 확인을 하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라면 만약에 세무대리인 이제 세무사무소에서 이거에 대해서의 안내문을 보내주셨을 때 매출에 대한 총 내역을 나에게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냥 본인이 받은 자료만 넘겨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홈택스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면 그렇죠. 그게 더 홈택스에 그러니까 그걸 예를 한번 들면 보고? 차라리 홈택스에 그 부가세 표 있잖아요. 그 부가세 표를 확인을 해보고 이거랑 본인 이제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원장 내용이랑 매칭 시키셔서 그거에 대해서의 결과표를 잘 정리해서 달라라고 얘기해주는 약간 그 앞에 조금 설명해 주시는 게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그 학계표가 있잖아요. 세금계산서 학계표,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고하는 기간에 따라서의 학계표랑은 최대한 맞춰라. 약간의 가이드를 조금 더 주시면 그러면 제가 다음에 부가세 안내문 좀 수정해볼까요? 같이? 예,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 네네네. 있게? 그러면 이번에 좀 어려웠었던 것들을 좀 체크를 해놓고 제가 다음에 네. 안내문 보낼 때는 네. 조금 더 친절하게 다음 부가세 때 음. 또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열심히 배워서 올게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